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가세 특례 신고.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9월이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연후되어 있어서 10월 4일까지입니다.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합산배제 가세 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토지는 해당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종부세 대상이라면 대부분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대상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매년 6월 1일이 종부세 가세 기준일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그리고 가세 특례 대상 주택이 있다면 합산배제 가세 특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9월 10월부터 말일까지 보름입니다. 올해는 연후도 있고 해서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대상이라면 12월 1일부터 10월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합산배제 가세 특례 대상자는 기간 내 신고를 해야만 배제 특례가 적용입니다. 대상주택이 있더라도 신고기간 내 신고를 안 한다면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가세 특례 신고 신청하세요. 23년 올해 신고 안내 국세청의 보도 참고 자료입니다. 간략히 보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세 특례 적용 대상이 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상자에겐 이미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논란이 많은 게 종부세입니다. 국회 합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23년 올해 종부세 적용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기속, 즉 23년 적용 종부세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율 인하입니다. 2주택자의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입니다. 가세표준 3억 이하 0.5%에서 최고 2.7%까지의 일반 세율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가세표준 3억 이하 0.5%에서 최고 5%까지의 중과세율입니다. 일반 세율, 중과세율 모두 전년도 22년도보다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세표준 12억까지는 일반 세율, 중과세율 모두 0.5에서 1%로 적용이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 공제금액 상향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년도 11억에서 12억으로, 그리고 개인, 즉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부담 상한입니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50%가 적용입니다. 2023년 적용 종부세 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기본 공제금액이 상향이 되면서 그리고 세율이 낮아지면서 전년도에 비해 종부세 부담은 상당폭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그대로 60%가 적용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가세 특례 대상이라면 기간 내 신고를 해야만 배제 특례가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신고 신청을 했다면 계속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에 이미 신고를 했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에 이미 신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6월 1일 이전에 말소된 임대등록 주택입니다. 이때는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외신고를 안 한다면 경감받은 세가,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부과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합산배제 제외신고도 꼭 하셔야 합니다. 합산배제 가세특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며 가세특례 대상이며 그리고 혜택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주택입니다. 임대등록 주택이 합산배제 대표적인 주택입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동시에 등록한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가세특례는 일시적 주택, 상속주택, 지방의 저가주택,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가세특례는 1주택자가 특례 대상 한 채를 보유해서 2주택인 경우에 해당입니다. 3주택 이상이라면 가세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합산배제와 가세특례, 특례 적용과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합산배제입니다. 합산배제 주택이라면 종부세 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쉽게 종부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를 합니다. 즉 합산배제 외 주택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가세 표준에도 합산이 안 됩니다. 즉 등록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가세특례입니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따라서 계산 방식은 비록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례주택도 가세 표준에는 합산을 합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의 2주택입니다.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즉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1주택으로 보고 1주택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세 표준에는 상속주택도 합산을 합니다. 일반주택의 공시가가 15억입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의 공시가가 3억입니다. 따라서 가세 표준은 18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합산배제 대상이라면 그냥 비과세 대상입니다. 당연히 가세 표준에도 합산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가세특례 대상이라면 주택수에는 제외가 되지만 가세 표준에는 합산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처럼 합산배제가 혜택은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떤 주택이 합산배제 가세특례 대상 주택인지 그리고 그 요건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합산배제가 되는 임대등록 주택입니다. 합산배제가 되는 임대주택, 지자체와 세무서에 동시에 등록한 임대주택입니다. 그렇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즉 조정지역 취득주택이라도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해당입니다. 제 구독자라면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가세 특례가 되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종부세 가세 특례가 적용입니다. 23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기존의 처분기한이 2년이었다가 양도세와 동일하게 3년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종부세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 그런데 3년 이내에 처분을 못한다면 경감받은 세액의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부과가 됩니다. 다음은 상속주택 특례입니다. 세 번째, 상속주택 특례입니다. 일반주택 한 채와 상속주택 한 채의 2주택입니다. 상속주택이 가세 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첫 번째, 상속주택이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에 해당한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가액요건, 즉 공시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또는 지분 40% 이하의 소액지분이라면 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위 1번 요건 외 주택이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료에서는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가세 특례가 되는 지방의 저가주택입니다. 일반주택 한 채와 지방의 저가주택 한 채의 2주택입니다. 지방의 저가주택이 가세 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수도권 특별시, 읍면지역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군지역은 제외입니다. 외 지역의 공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이 해당입니다. 즉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3억 이하의 저가주택입니다. 단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라도 군, 읍면 지역은 해당입니다. 다음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해당입니다. 종부세는 인별 가세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부부 각자 1주택으로, 즉 2주택으로 각자 지분에 대해 개인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특례 신청을 한다면 1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례 신청을 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기본 공제가 12억입니다. 그리고 최대 80%의 고령자 공제, 장기보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례 신청을 안 한다면 기본 공제가 각자 9억입니다. 그리고 고령자 공제, 장기보육 공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실제 계산을 해보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지분이 50대 50인 경우입니다. 공시가격별 비교표입니다.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올해는 기본공제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미 특례 신청이 돼 있는데 특례 신청이 오히려 불리하다면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은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이 유리한 경우에 한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가세 특례 해당되시는 분들은 10월 4일까지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가세 특례 대상이라면 기간 내 신고를 해야만 배제 특례가 적용입니다. 올해 23년은 10월 4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지난해 또는 이전에 이미 신고를 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헷갈린다면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또는 가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이 나은지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